네, 저는 파티 앤 스터디 마곡점 유유한 서재를 운영하고 있는 김윤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건대 입구에 오픈을 앞두고 있는 창업주 박성은이라고 합니다. 저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책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사실 한정적이에요. 서점이거나 북카페거나.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서점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북카페도 알아봤는데 그 이전에 저는 이 서재를 어떻게 꾸밀까 생각하면서 구글을 한참 동안 이제 서칭을 한 적이 있었어요. 서재 사진만 막 계속 이제 모은 거예요. 그래서 북카페 뭐 서점 다 알아보다가 너무 창업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, 그 다음에 창업 비용 외에 고정 지출이 너무 많고 또 제가 매여 있는 거는 또 힘들고 또 매여 있으면 사실 독서 토론회 만드는 것도 또 힘들거든요. 북카페 같은 곳에서 이쪽에 시끄러운 곳에서 또 모이는 것도 좀 어려운 점이 생기고 제게 필요한 것은 10평이더라고요. 10평 정도. 그래서 그게 이제 만나게 된 것 같아요. 구글에서 검색한 거, 제가 생각한 거 10평, 이 검색 자료가 이제 어느 날 인스타그램에서 그 광고 자료가 광고가 아닌 이제 제게 날아오는 거죠.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으니까. 그래서 그 파티 앤 스터디 이름을 보고 그거를 조금 더 알아보기 들어가 보니까 이제 요만한 평수, 여기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았어요. 조금 더 큰 곳에서 이런 공간 대여 사업 이 정도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은 충분히 들어가겠다. 뭐 거의 확신을 했었어요. 바로 다음날 찾아갔습니다. 저는 이제 블로그 통해서 처음으로 파티 앤 스터디를 먼저 접했는데요. 그러던 중에 이제 유유한 서재에서 이제 열리는 그 창업자 독서 모임이 있었어요. 그러면 파티 앤 스터디를 사진으로만 많이 봤지만 실물을 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다 독서 모임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에 참여해보면 좋겠다 해서 이제 왔는데 이 컨셉이 딱 오자마자 나랑도 진짜 잘 맞겠다 해서 이제 바로 진행하게 됐습니다. 모임 온지 그 다음 날부터 상가 알아보러 다니신 것 같아요, 그죠? 맞아요. 바빴습니다. 네. 저는 이제 MZ 끝물에 있는 세대기는 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신년회 이런 모임을 갈 때 파티룸을 많이 대여를 해서 실제로도 갔거든요. 그래서 갔는데 좀 너무 이렇게 어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? 그리고 후졌다? 네, 후졌다기보다는 조금 정리가 덜 된 그런 느낌의 파티룸이 되게 많았었는데 여기 이제 유유한 서재에 와보고 나니까 이제 뭐 조금 어지르기 어려운 분위기, 조금 이렇게 깔끔한 분위기 이게 저는 되게 좋아가지고 너무 흥청망청 노는 그런 것도 좀 저는 별로였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좋아서 이제 선택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그 분위기. 네. 근데 이케아 자체가 저희 한국보다는 저는 이제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었거든요. 중국에서는 이케아 물건을 되게 진짜 많이 사요. 우리나라에 비해서.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케아 싼 거 같으면서 비싸서 안 사 이런 게 사실 큰데 외국에서는 그냥 쉽게 잘 사고 그걸로 또 집안의 인테리어를 하고 하니까 그런 취지라면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또 외국집 분위기로 강조를 하고 있어서. 저는 예전에 되게 외국을 많이 다녔었잖아요. 좀 많이 다녔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뭐 도서관 분위기라든지 가정 이런 데 가고 뭐 초대받아 가고 이러면 좀 그런 것들이 익숙해요. 근데 딱 여기 파티 앤 스터디 그 분위기가 사실 어떤 제 그리움의 어떤 한 페이지였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어쩌면 우리 여기서 보지 못했던 거. 그러니까 이케아를 제가 워낙 좋아하고 이케아를 가져와야지 생각은 했었지만 이케아로 구현된 공간은 처음 봤거든요. 뭐 망설일 게 없었죠. 그게 제가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던 포인트였었어요. 그러니까 이케아 쇼룸처럼 꾸며요. 여기 홀리신 거군요. 그렇죠. 쇼룸처럼 꾸몄고 완벽하게 구현해낸 거. 근데 그게 첫 번째가 저는 색상이라고 생각해요. 맞습니다. 이 페인트. 정말 이게 제일 큰 인테리어였던 것 같아요. 우리가 벽지만 보고 살다가 맞아요. 페인트 칠해 놓은 집 같은 곳에 있으니까 좀 약간 색다른 기분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외국 가면 사실은 백열등이 없잖아요.
맞아요. 그러니까 외국 영화를 걔네들은 보면 없거든요. 백열등이 천장에 없어요 등이. 전부 다 간접 조명이에요. 이렇게 백열 위에 막 형광등 뭐 이런 거 거의 없어요. 조명이 그만큼 중요해요. 어쨌든 그러니까 집처럼 편한 곳이었으면 좋겠지만 내 집하고 똑같이 벽지 붙어 있으면 빌릴 이유가 없으니까. 그래서 이케아 쇼룸처럼. 그게 책에 나와 있잖아요. 제가 그 책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공간을 생각하게 됐는데 제3의 장소란 책이 있어요. 그래서 1 공간은 가정, 우리 집이고 2 공간은 일터, 3 장소가 제3의 장소가 집과 일터를 떠난 내가 마음껏 떠들고 놀 수 있고 스트레스를 풀고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고 나의 다른 이제 부캐죠. 부캐를 창출하고 뭐 그런 장소가 제3의 장소거든요. 근데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제3의 역할을 이제 하면서 제3의 장소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거리를 두고 제3의 장소가 필요하다. 이게 이제 미국 사회학자가 쓴 이야기거든요.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개념이 여태 없이 살았어요. 그냥 마치고 나면 그냥 퇴근하면 한잔 하는 게 거의 제일 큰 제3의 장소. 근데 제3의 장소가 사실은 호프집도 그 역할을 해요. 근데 우리나라 음주 문화가 외국 문화하고 다른 거죠. 외국은 뭐 펍에서 떠들면서 이야기하면서 같이 마신다면 우리는 빨리 마시고 막 속도전이잖아요, 술도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소에 대한 공간에 대한 그런 욕구가 풀만한 게 없었던 거죠. 먹기에만 오히려 치중했다?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파티 앤 스터디는 이런 분위기를 만든 것처럼 굉장히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. 맞아요. 우리 너무 진부하고 진지할 수 있지만 다르다는 거를 표현하는 게 그 고민을 약간 말로 꺼내고 텍스트로 꺼내고 메시지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긴 해요.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은 거고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싶은 거고 그 제공으로 돈을 벌고 싶은 거고 그런 거죠.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추려 나가다 보니까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이 남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